그다음에 우리 지은영 원장님 저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엘르메디 산부인과 난임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지은영입니다. 저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임신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경남 지역의 일반 의료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난치성 난임 부부들에게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동결 시술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회의 주제인 가족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모습일 필요는 없는 시대이고 저 역시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다수를 이루어야 되는 가족의 모습은 두 남녀가 만나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서로 2세대 가정을 이루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모습임에는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 진료실에 다문화 가정이시고 오랜 결혼 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불화가 좀 진행되신 난임 부부가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은 향수병으로 고국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 남편분도 우울증 포함된 감정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난임 검사나 시술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이었으나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진행해 주신 그 지원 정책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난임 진단이 내려지고 시험관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귀중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이후에 병원에 또 들려주셨고 그분들이 농장에서 키운 농산물도 선물로 많이 주셨고요. 편지를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인상적인 구절은 부부가 불화의 원인이던 난임을 이겨내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됐고 아이 양육을 위해서 농장일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할 의지가 생겼고 부부가 행복해지니까 같이 지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전보다 많이 행복해 하신다. 그리고 선생님도 더 행복해지시라 덕담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행복은 정부와 경상남도에서의 그런 지원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원을 잘 진행해 주신 덕분임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계 최저의 0.78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상당히 고연령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과거보다 난치성 난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한 받으셔야 하는 시술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 진료를 하시는 부부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부부들은 다른 어떤 부부들보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강하고 좋은 양육에 대한 의지도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언제 임신이 될지 기약도 없고 심리적, 육체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지원 정책 중에 저희한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경남에서 지자체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1회 난임 시술을 지원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시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제 진료실에도 맞벌이 부부들의 임신 시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위소득 180% 이상의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분들이 높은 주거비라든가 대출 이자라든가 맞벌이 생활로 인한 생활비 상승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원의 도움을 받아서 임신 시도를 하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분들 중 상당히 다수가 임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21회라는 시술 횟수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인공수정 5회, 시험관 시술 중에 신선배아 이식 9회, 동결배아 이식 7회라고 시술별 횟수 제한이 칸막이처럼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측 나팔관이 폐쇄되신 분들이라든가 무정자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심각하게 난자의 노화로 인해서 미세 수정 등의 이제 시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공수정의 이런 시술로는 임신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시험관 시술을 이제 바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다른 예로는 이제 난임 원인에 따라 인공수정을 진행해서 첫 아이 임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둘째를 다시 임신하기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첫 임신 시도 시에 인공수정 횟수를 지원 횟수를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술들의 횟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지원받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가 첫 아이 임신 후에 다른 가족들보다 둘째나 다둥이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1인에 대한 그 21회라는 지원 횟수보다는 출산 1회,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에 해당되는 지원 횟수를 정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책, 그래서 비급여 3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가 각 20만 원, 배아 동결비 3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금 현재 부부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그 개인 간의 상태가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제재들의 종류, 용량들이 매우 달라서 예를 들면 일부 습관성 유산 진단하에 혈전 성향증이라든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때문에 쓰는 뭐 혈전 방지제, 자가 면역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뭐 면역 글로불린 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착상 보조제 같은 경우에도 피하 주사제 같은 경우 다른 분들보다 임신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용량을 2배 이상 증량을 해야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유럽 생식의학회라든가 각종 난임 학회에서 착상 보조제의 개인에 대한 개별화에 따라서 임신율 상승과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배아 이식 같은 경우에도 동결 시에 고령 난임 환자라든가 반복적으로 착상 실패 그 환자분들이 비용적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임 환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의학적인 신기술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하는 데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환자 각 개인에 대한 지원의 다양성과 범위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난임 시술과 관련해 가지고 시술 횟수라든지 시술별 제한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뭐 국장 담당 국장 뭐 하실 이야기 있나요? 예. 시술별 횟수 지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21회 주서 인공 수정이 5회고 신선배와 9회 동결배와 7회 이렇게 제한을 전국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안 되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당 국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임신 비율로 놓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센터장님. 예.